안녕하십니까. 2011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연구를 받아 진행됐던 연구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획 사례를 통한 사육단계의 교육 프로그램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돼지의 사양관리 방법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의 목표인 내용, 그 다음에 연구개발 결과를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양돈 산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농산업 중에서 양돈 산업은 쌀 다음으로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2위에 해당됩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쌀이 6조 7천억 정도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고 돼지고기는 또 5조 8천억 정도의 그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돼지 사육 수는 구제역 이전에는 거의 1000만 두의 사육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이후에는 한 300만 두 이상을 땅속에 매몰하는 바람에 지금은 300만 두가 줄었다가 점차 지금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양돈 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외국과 지금 체결하고 있는 FTA가 되겠습니다. 한미, 한EU도 최근에는 한중 FTA까지 지금 언급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나라 양돈 산업의 먼저 양돈 생산성과 생산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2002년에 비해서 2007년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생산성이 증가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2002년에 비해서 2007년에 생산성이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생산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킬로그램당 또는 돼지 한 마리당 생산비의 비교가 되겠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생산비가 30% 정도가 더 비싼 그런 상황이고 생산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 40%가 좀 낮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MSY를 보면은 지금 2010년도 구제역 발효 시점까지 15도를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현재 양돈 생산성은 낮고 생산비는 높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FTA가 되면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제 그 원료 사유 가격의 변화를 보면요. 먼저 보시면 옥수수, 대두박, 또 야자박, 판박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 2008년 이래 꾸준히 국제 곡물 시세는 상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사실 양돈 산업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 50에서 60%가 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비 중에서 양돈 사료비가 54% 또는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료비를 절감하는 것이 생산비를 절감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본 과제가 시작된 중요한 단서가 됐던 이 판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박은 옥수수에 비해서 상당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원료사료의 그 단백질 함량을 보면은 옥수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옥수수의 단백질 함량이 8%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판박의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22% 정도가 되고 라이신 함량도 사실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인 라이신의 함량이 옥수수는 0.22에 불과하지만은 판박은 이것의 4배가 되는 0.8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격은 사실 옥수수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또 최근에는 사실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수수에 비해서 2분의 1 정도 가격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판박의 문제점은 먼저 다해동물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망난의 함량이 되게 높다는 그런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판박의 색깔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되게 흑갈색의 그 형태를 띠고 있어서 우리나라 많은 사양가들이 그냥 선호하는 노란 색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단점이 있지만은 먼저 이 망난이 높은 것은 지금까지는 사실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내 코스닥 상장 기업인 첨가제 회사가 이 망난을 분해할 수 있는 망난에이즈를 개발해서 국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박을 사용했을 때도 이 망난에이즈만 첨가하면 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색깔이 좀 흑갈색이라는 이런 것은 사실 별로 그렇게 부해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성상 특히 많은 양축가들이 이론적이나 과학적인 근거 없이
사료는 무조건 노란색이 된다. 그런 선호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기획사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 실험실에서 행해졌던 그 실험을 보면은 대조고 옥수수 대두박 사료에 대해서 판박을 5%나 10% 넣었을 때 돼지가 더 잘 성장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 실험을 먼저 해본 다음에 제가 이 기획사료를 제안하게 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박을 한 10% 정도를 사용하게 되면은 일반 사료, 옥수수 대두박 사료에 비해서 킬로그램당 한 20% 정도가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사료비를 따진다 그러면 전체 사료비 중에서 한 3에서 4%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양돈 그 산업을 언급할 때 항상 큰 문제점이 고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EU 자동 사료고 그다음 핑크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육성 전기 사료인데 우리나라는 비육돈이 115kg 내외에서 도축됨에도 불구하고 사료 전체 생산량 중에서 EU 자동과 육성 전기 사료의 생산량이 뚜렷하게 이유 없이 이렇게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근대적인 상황은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동한테는 자동 사료를 줘야 되지만은 육성 전기 사료가 이렇게 높은 그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많은 우리나라 농장들이 EU 자동 사료를 가지고 비육돈같이 매기는 그런 울주못한 상황이 있거나 또는 육성돈 전기 사료를 가지고 비후기까지 그대로 급여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장 단계별 사료 급여가 정말 생산비를 절감하는 최선의 방법인데도 아직도 이것을 많은 농가들이 적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험을 먼저 했었습니다. 먼저 이 한돈자료금에서 제안한 이 과제 이전에 저희 실험실에서 먼저 우리나라 일반 사료 회사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가지고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A라는 것은 자동 후기 사료를 가지고 비육돈까지 매기는 거. 그 다음 B는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농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자동 후기 사료를 가지고 육성기, 비육기, 비육 전기까지 그래서 115kg 출하할 때까지 매기는 사실 B번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번은 사실은 제가 제안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육성기 사료를 이 육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육성 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지금 현 상황에서 많은 사료 회사들이 육성기 사료만 이렇게 생산을 하고 비육 전후기 사료로 구분해서 생산하는 사료 회사들을 찾기가 참 어려웠다. 그것이 이 실험을 수행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25kg 내 정도의 돼지 육성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6주 정도 지나면 당연히 자동 사료를 먹였던 그 처리구에서 그렇지 않은 처리구에서 성장률이 되게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을 시작한 지 10주나 13주가 지나면 거의 비슷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A는 사료 섭취량을 보면은 이게 고호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사료이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자동기부터 비육기까지 180kg 정도로 아주 적게 섭취한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이것은 영양소 함량이 낮은 사료이기 때문에 더 많이 먹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킬로그램 110kg까지 도달할 때 사료비 전체를 보면은 A 처리구에서는 17만 원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B 처리구는 15만 4천 원. 그 다음에 E 처리구 사실 이거보다 더 줄일 수가 있지만은 이 E 처리구는 11만 4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B 처리구에 비해서 E 처리구는 한 마리당 4만 원 정도를 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쁘치 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이쁘치 사료가 2007년에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쁘치 사료 생산량이 30만 톤 정도에 해당되지만 2008년 국제 곡물 시세가 급등하면서 이쁘치 사료의 생산량이 14만 9천 톤으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의 생산성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쁘치 사료를 주지 않으면 생산성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은 생산성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입부지 사료를 꼭 그렇게 많이 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것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부지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자손의 성장과 되게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자손의 성장보다는 모돈의 연산성 또는 모돈의 번식 성적하고 더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입부지 사료를 주는 게 되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입부지 사료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먼저 여기를 보시면요. 먼저 입부지 사료를 하나도 먹이지 않은 것, 그 다음에 4일부터 먹인 것, 11일부터 먹인 것, 18일부터 입부지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먼저 보시면은 이 실험에서는 오히려 포유자들의 체중이 입부지 사료를 하나도 급여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부지 사료를 많이 먹으면은 모돈의 사료, 입부지 사료를 급여를 하면은 그 급여한 처리구에서의 모돈의 사료 섭취량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부지 사료를 급여하지 않으면은 자손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은 어미 젖이기 때문에 젖을 많이 빨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젖을 생산하는 어미들은 그 젖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료를 섭취해야 되는 그런 선순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부지 사료를 하나도 급여하지 않았을 때 모돈의 사료 섭취량은 거의 6kg에 도달하지만은 18일 동안 사료를 급여한 입부지 사료를 급여한 경우에는 4.6kg 정도의 그런 사료 섭취량을 보여서 모돈의 사료 섭취량이 거의 1.3kg 정도나 하루에 격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양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양돈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그런 기술이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제는 먼저 저희 실험실에서는 벌써 검증된 실험이지만은 한돈자본관리위원회에서 실험실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에서 이런 동일한 실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2010년부터 원래 시작을 하였지만 구제역 상황 때문에 조금 실험 기간이 연장되면서 이번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 11개 농장을 선택해서 사양 실험 12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부지 실험 4개, 그 다음에 육성 비육돈 실험 3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부지 사료는 자돈을 가지고 4개의 농장에서 했고, 그 다음에 8개 농장에서는 이 기획 사료를 가지고 육성 비육돈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었습니다. 전체 그 실험에 이용된 돼지가 1,568마리였고요. 모돈이 30도, 보유자돈이 300도, 또 육성돈이 1,230도 정도 됐었습니다. 입부지 사료의 실험은 먼저 경기도 지역의 두 곳하고 경상북도 경주 지역에서 한 곳이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대경 농장은 이천에 위치한 농장인데요. 이곳은 입부지 급여를 7일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험을 했었을 때 보면은 입부지 사료를 급여하지 않은 것과 입부지 사료를 급여한 것은 사실 별로 차이가 없고 오히려 급여하지 않은 것이 이유체중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사실은 각 농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 개척 농장에서 실험을 한 것을 보면 이것은 입부지 급여 기간을 좀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는 이유를 한 3주 정도 했기 때문에 먼저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급여나 입부지를 급여하는 거나 입부지를 급여하지 않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손은 3주 후의 체중도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경주에 있는 그 경태 농장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거는 입부지를 14일 정도를 급여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이 체중이 이렇게 차이가 조금 급여를 하는 게 더 좀 더 큰 걸 볼 수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후 5주 지난 다음에 자손을 봤을 경우에는 오히려 급여하는 것보다 급여하지 않은 것이 자손이 더 성장이 빨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부지 사료를 급여하는 것은 자손의 성장과 그렇게 꼭 심각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입부지 사료를 주지 않았을 때 오히려 일당 징체량이 약간 떨어지지만은 이유자손의 폐사율도 낮아지고 포유자돈의 사료 섭취량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다음 3차에 모돈의 번식 성적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모돈의 연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성 비입도를 대상으로 보면은 경기도 지역에 2곳, 전라남도 지역에 나주, 광주에서 2곳, 그 다음에 경상북도 배만용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경주 지역에 5곳을 선정해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이곳은 진천 농장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180도를 가지고 90도, 90도 이렇게 나눠서 그 기존의 90도는 농장에서 기존에 급여하던 그 사료를 급여했고 90도는 기획 사료를 급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사료를 급여하는 게 한 70kg 정도의 증체를 보여줬는데 기획 사료를 주는 게 오히려 더 잘 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사료 단가를 보시면 기존 사료는 이 농장은 509원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기획 사료는 지금 지대 사료이기 때문에 589원에 공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농장에도 90도만을 비교했을 때 실제적으로 사료를 9만 원을 더 절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획 사료의 489원은 만약에 벌크로 사용한다 그러면 12원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477원 정도가 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대감 농장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농장도 120도 그래서 60도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증체량은 기존 사료와 기획 사료가 오히려 더 잘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 사료는 사료 단가가 780원이나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획 사료는 477원밖에 되지를 않아서 60마리를 기르는 데에도 사료비의 차이가 23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료를 공급하는 것보다가 기획 사료를 공급할 때 60마리를 기르는데 230만 원이면 600마리를 판다 그러면 2,3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별 차이가 없고요. 오히려 등급 출연율이 기획 사료가 더 높은 특이한 현상도 보였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전남에 있는 대박 농장이라는 곳에서 했는데요. 이것도 60마리씩 총 120마리를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기존 사료가 좀 더 잘 컸습니다. 한 5kg 정도 잘 컸는데 기획 사료에 비해서. 그러나 사료 단가가 기존 사료는 590원이고 기획 사료는 414원이기 때문에 전체 킬로그램당 증체 차이도 209원이 되고 60마리를 비교했을 때 사료가 15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농장에서 급여하고 있는 사료의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를 여기에 대입해서 생각하시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양도는 최희태 부회장님의 농장인 희영농장에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154도, 그러니까 77마리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먼저 기존 사료와 기획 사료는 기존 사료가 좀 더 잘 컸습니다. 근데 이 농장에서 큰 차이는 기존 사료의 사료 단가가 390원, 기획 사료는 474원. 그래서 오히려 그 농장에서 급여하고 있는 사료 값이 훨씬 더 쌌다. 자, 여기는 이 최희태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 농장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그 부산물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료 단가가 낮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경주 지부장님 배완용 사장님의 농장입니다. 만종축산에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70도씩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이 만종축산에서 실험한 결과를 먼저 보시면 기존 사료하고 기획 사료를 비교했었을 때 기존 사료가 물론 1kg 정도는 더 작았지만은 여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사료와 기획 사료의 사료 단가가 거의 70원 정도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서는 사료 급여량을 기재하지 않아서 저희가 전체 사료 효율이나 또는 킬로그램당 증체 킬로그램 증체량당 사료비 같은 것을 계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측한다 이렇게 한 70원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기 쉽게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직접 비교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마하성 유축, 이것도 경주에 있는 건데요. 먼저 60마리씩 비교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이것도 기존 사료와 기획 사료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기획 사료가 더 잘 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기존 사료 가격이 467원이고 기존 사료, 기획 사료는 474원으로 오히려 이 농장에서 급여하는 사료비는
기획사료보다 훨씬 더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농장의 경우에는 OEM 방법을 통해서 사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에서는 전체 사료비를 60마리 비교했을 때 한 32만 원 정도를 더 기획사료에 비해서도 더 절감한 그런 아주 농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태 농장은 사실은 여기에서 132도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경태 농장은 자돈 실험뿐만 아니라 육성기권 실험을 같이 한 그런 농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66마리를 가지고 66마리 이렇게 두 그룹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사료하고 기획 사료를 보면은 기존 사료를 먹이는 것이 한 3kg 정도가 더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사료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75원 정도가 차이가 나서 66마리를 기르는데 기존 사료보다가 한 100만 원 정도를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 사료를 부과해서 더 성장률이 높다 그래도 우리가 사료비를 계산했을 때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절감할 수 있었다면 사료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산 농장도 마찬가지로 경주에 있는 농장인데요. 이것도 80마리씩 비교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료하고 기획 사료를 했을 때는 별 대동소이한 그런 형태를 보이지만 여전히 사료 단가가 한 46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실험 기간 동안에 사료비가 한 200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황금농원에서 이 농장은 중간에 사실 매매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농원에서는 중간에 한 육성기 정도가 끝난 다음에 종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었지만은 사료비가 이렇게 기존 사료가 기획 사료에 비해서 킬로그램당 143원이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한 70원 정도만 차이 나도 100여만 원 차이가 나는데 140만 원 경우에는 당연히 한 200~300만 원 그냥 차이가 나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실험을 요약해 본다면 먼저 보시면은 기획 사료를 구별할 때 돼지의 성장이나 영양소 소화율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신 이 기획 사료를 구별할 때 사료비가 당연히 확실하게 절감되기 때문에 이 전체 생산비 중에서 사료비가 50%~6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료비가 절감이 되니까 생산비도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획 사료를 공급하여도 출하 체중 도달 유형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돼지 킬로그램당 1kg가 증체되는데 한 279원 정도의 사료비가 절감되는데 이것을 한 마리가 115kg까지 도달하는 것을 30kg부터 115kg까지 도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 마리의 사료비를 23,000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료비가 전체 생산비 중에서 한 6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전체 생산비가 이 기획사료급에 해도 15,000원 정도가 두당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0마리를 기를 때 기획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 110만 원 정도의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요약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음율이나 등지방 두께나 또는 A, B 등급 출현율은 기획사료를 급여하거나 또는 그 농장에서 급여하는 사료를 사용해도 별 차이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기획 사료를 급여할 경우에는 기존에 많은 농장들이 급여했던 그런 사료를 급여하는 것보다가 사료비를 훨씬 더 절감할 수가 있었고, 그렇지만은 돼지의 성장이나 또는 등급 또는 지용률이나 이런 것에는 별 차이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TA 상황하에서는 지금 각 농장별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것이 가장 큰 화두이기 때문에 사료비 절감을 통한 생산비가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